근데 이제 이 가해자분들이 제가 여기 뭐 김철 사장을 비롯해서 이분들이 블랙리스트 가해자 그 명단에 올라갔자고 그랬잖아. 이분들이 단순히 여기만 오른 게 아니에요. 파업 당시에 되게 많은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 몇 가지 활동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김희철 사장 지금 사장을 하시는 분이에요. 네. 자, 왼쪽 사진 보세요. 2017년 11월 9일 날 감사원 앞에서 강규영 이사 해임 및 이사회 해체를 주장합니다. 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렸죠. 네, 맞아요. 감사원에서 감사한다니까 갑자기 난리 부르스를 지랄해. 근데 지들이 했던 얘기는 안 해. 근데 거기에 지금 현 김희철 사장이 이러고 있었다는 게 해체 이사회. 네, 네. 그러니까 뭐냐면 네. 지난 그 2017년 당시에는 감사원을 이용해서 마음에 안 드는 이사를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사장을 결국 이제 잘랐는데 지금 이제 감사원이 지금은 이제 그 다시 네. 똑같은 일 한다니까 이제 난리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예. 근데 가만히 보세요. 강규영 이사 대법원에서 부당 해임 났잖아요.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공영방송 대표 공영방송의 사장이라는 김희철 씨가 옛날에 이런 짓을 했는데 그리고 해체 이사회까지 이런 말을 하고 돌아다녔는데 그 행위로 인해서 해임된 분이 부당 해임으로 결론이 났으면 최소한 공개적으로 유감할 말은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하지, 자기가 안 하지. 당사자였는데. KBS가 그렇게 간단한 회사입니까? 그러니까. 맞네요. 근데 좀 그, 심하잖아요. 근데 그 방송에서 이게 네네. 부당 해고가 이런 겁니까 혹시? 아니 그러니까 인용을 한다는 겁니다. 예. 양쪽으로 다운표, 인용 다운표. 다운표구나 죄송합니다. 다운표 말하는 겁니다. 뭔지 제가. 지난번부터 우리 뜻을 좀 알아내려고 노력했는데 안 되게 해서 직접 여쭤보세요. 두 번째 우리 가운데 이거 다운표. 보세요. 가운데 그림 보세요. 이거 가운데 이제 양쪽으로 두 개 있는 게 2017년 11월 21일에 이게 뭐 하는 일이냐면요. 당시에 야권 이사 중에 이원일 이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네, 네. 이분이 직장이 법무법인 바른이라는 이제 맞아요. 법률사무소예요. 파업하면서 그 앞에 가서 행패를 부려요.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시 이사 KBS 이사의 직장까지 쫓아가서 네. 행패를 부리는데 네네. 그 강규영 이사 같은 경우는 명지대 맞아요. 소속이고 맞아요. 그것도 명지대 제가 가가지고 맞아. 명지대 가가지고 그리고 막 난리 그때 쳤잖아. 사장 그때 그 국감장에까지 가가지고 또 그 앞에 제가 다 보여드렸잖아요, 지난번에. 맞아.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사였으면은 당국대 앞에 와서 그렇죠. 계속 이제 시위하면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 뭘로 보겠어. 맞아요. 아니 서민 교수님 찍혔기 때문에 나중에 갈 거야 걔네들이. 준케이님 감사합니다 2만 원.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겠죠. 선 교수님 당국대 앞에 가서 시위를 해봤자 기생충이 뭘 알겠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 근데 그게 이제 총장님이나 이런 그리고 이제 보기에 좀 만약에 안 좋아서 나한테 그만두라 할 수 있어 진짜. 수업 중인데 학생들 다 있는데 거기 앞에 가가지고 시위하고 막 1인 그렇지. 시위해버리면 사실 수업에 집중할 수도 없지. 그게 깽판이고 일종의 네. 그 협박이라니까요. 나 이런 짓도 많이 했어. 더 웃기는 게 나 이런 짓도 그러니까 하니까. 이제 이사에서 물러나라고 만 하는 게 아니라 강기영 이사한테 교수에서 그만두라고 얘기를 막 명지대한테 네, 하고 네. 교육부에다 진정을 냈다니까. 나 이거 보고 정말 맞아요. 놀랐어요 진짜. 이거 아니, 그리고 이거 사람이 아니야 이거는. 지가 뭘 알아? 교육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지가 그렇죠, 뭘 안다고 그렇죠. 그런 말을 해. 결국은 무죄가 됐는데. 집에도 갔어요. 집에도 갔어요. 아 뉴스에. 근데 이게 집에 가는 게 진짜 문제가 뭐냐면은 네. 우리도 거기까지는 안 가. 왜냐면 자식들이 보는 게 그럼. 그건 안 되거든. 그렇지. 자식들 앞에서 부모한테 그러면 안 돼. 아니 이거 지나가는 김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제 저희가 제 적폐 취급을 받은 분들이 옛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식들이 있잖아요. 자식들이 그 당시에 아빠 적폐가 뭐야? 아빠 부역자가 뭐야? 막 그거 뭐 나쁜 놈들 얘기지. 그러니까 아니 아빠 보고 부역자라는데 이런 얘기를 그런 얘기를 애들한테 들었다는 얘기를 여러 사람이 해요. 이게 참 진짜. 이게 웃으면서 말씀하시지만 진짜 얼마나 그때 참담했을까 마음이. 맞아요. 예. 그냥 열심히 KBS 방송 만들고 뭐 이런 거밖에 없는데. 자기 편에 협조 안 하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정말. 여기 그러네. 오른쪽에 보세요. 여기 바른에 하신 이 시위하는 분 이게 여기 중에 김희철 사장뿐 아니라 이제 맨 오른쪽에
송관수 지금 보도본부장. 그다음에 맨 왼쪽에 있는 근데 약간 분. 이런 거네. 우리가 빨리 이제 보직 달아야 되니까 니네 빨리 나가. 사실 이거네. 그렇죠. 내 자리 만들게 나가 이거네. 맨 왼쪽에 있는 분 익숙하지 않아요? 여기 오른쪽 사진의 맨 왼쪽에. 맨 왼쪽? 예. 전 처음 보는 사람인데. 정필 국회의원. 그러니까 얼굴을 처음 봐요 저는. 예. 아니 그러니까 이런 행위를 하시는 분이 무슨 법을 만든다고 나 참. 맞네. 아니 이런 행위 했으면은 좀 미안하다고 뭐 유감이라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는 범죄자들이 다 국회의원이 돼서 맞습니다. 거기서 자기를 방탄하는 법을 만드는 게 제가 보기에는 우리는 옛날에 프랑스 혁명할 때는 바스티유를 습격했잖아요. 우리는 그냥 혁명하면 국회를 습격하면 돼. 맞아요. 범죄자가 거기 다 들어있어 지금.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이분 뭐 워낙 이거 다 이 사진들 제가 무슨 저기 사찰이라도 하고 흥신소라도 동원해가지고 이거 찍었을까요 이거요? 그 당시에 파업했을 때 이거 어떻게 구했을 것 같아요 제가? 노조가 찍어갖고 올려놨겠지 뭐. 자랑스러운 거라고. 노조 파업 노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도 저런 짓 잘해. 똑같이 안경 썼는데 왜 이렇게 역겹냐 이제 얼굴이. 한동훈 장관 어제 보다가 얘 보니까 좀 그러네. 왼쪽에 보시면 11월 22일에 파업 박수 치고 있죠. 네. 가운데 사진 보시면은 정권의 부역자. 야 진짜. 아유 참. 오른쪽에 해임 KBS 비리. 근데 사람 참 좀스럽게 박수도 치네. 예. 이게 12월 15일이면 이제 12월 23일인가 이제 강기영 이사가 네. 이제 해임이 되는데 거의 이제 막바지예요. 방통위 앞에 가가지고 또 광화문 앞에 가가지고 해임하라고 이렇게 압박을 하는 거죠. 사장님 되고 네. 싶어서. 아니 뭐 이분이 사장이 될 줄 몰랐겠죠. 알았을걸요? 그때는 뭐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주변에서 아마 뭐 다음 사장 네. 너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사장님 한번 하셔야죠 이참에. 그러니까 사장 하라 그랬는데 지금 당장 가면 너무 속보이니까 한 타임 쉬었다 가자 이렇게 하고 그랬을 들어왔을 거야. 저 지금 보도본부장을 하시는 분이에요. 보도본부장이 얼마나 대단하신 그러니까요. 분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이 중요한 KBS의 이 보도본부를 총괄하시는 분인데 나중에 저 쪽팔려서 어떡할까. 이분이 여기가 보도본부 사무실이에요. 직원들 일하는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일하는 직원들이 이런 분위기 있으면 얼마나 그렇죠. 쫄렸겠어요. 그리고 진짜. 보도를 그러니까 자기들이 맨날 하는 얘기잖아. 외압이 없이 자유롭게 보도해야 된다. 이렇게 외압을 행사한 자유롭게 보도가 되겠냐고 무서워서. 아이고, 일하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진짜 어떻게 하겠어 일을. 나 이 똑같은 일이 기억이 나는 게 6.25 때 있잖아요. 네. 6.25 때 그때 막 뭐 인민재판하고 완장자로 그랬잖아. 내려와가지고. 밑에 저기 노비들이 이제 갑자기 이제 뭐 높은 사람 붙잡아가지고 막 부역자라고 하면서 부르죠. 그 생각이 딱 나네. 지금 하는 꼬라지 보니까. 여기 보세요. 이게 침묵해도 공범이다. 참 말을 써도 진짜. 입이 무거울 수도 있지 말이야. 그걸 공범이라고 나쁜 거 그냥. 다음 페이지. 야, 이게 보도본부장이 지금 이런. 그리고 지난번에 오늘 여기 보여드린 거 있죠. 이 게시물. 노조에서는 또 노보는 이 게시물하고 이거를 또 자랑스럽게 또 이렇게 하면서 또 이렇게 소개를 해줘요. 9월 22일 날. 여기 보시면 이제 그 통합뉴스룸국장 보도국장을 하시는 했던 김태선 씨도 여기 같이 이렇게 있죠. 예, 이분들은 이 블랙리스트 게시물을 쓰면서도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었던 거야. 사실은 이 블랙리스트 게시물뿐만 아니라 당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보가 만들어낸 모든 자료들이 저는 그때부터 제가 약간 이해를 못하겠더라고. 이 친구들이 약간 미쳤나? 이걸 왜 자랑스럽게 이렇게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 범죄 행위의 기록 같은 건데 우리가 어제 그 태양광 그 비리 뒤에 있는 주사파 단체 뭘 했었거든요. 네. 근데 우리 이제 허위네 유명하시잖아요. 네. 그분 되게 많이 해먹었잖아. 네. 근데 그분이 이제 보니까 태양광 비리를 하면서 뭘 했었냐면 무슨 적폐청산 국민연대 뭐 이런 걸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태양광 비리 관련해서 자료를 팔려고 자료 요청할 때 찾아간 거야. 허인애가. 그래서 나 적폐청산 국민연대 대표인데 너 태양광 비리 자료 요청하면은 나 너 퇴진운동할 거야. 나 뒤에 촛불 있어. 이렇게 가서 협박한 게 나와요. 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거는 이런 약간- 식으로 한다니까. 그게 그건- 기사로 다 나왔어. 그거는 아니, 근데 약간 뭐요? 그 케이스는 약간 좀 범죄 행위하고 좀 유사하지 않아요? 그렇죠, 범죄. 그렇죠. 근데 얘네들도 사실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무슨 고대영 사장이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한 마디도 없어. 일단 고대영 지키면 적폐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갖고 나 이런 사람인데 너 여기서 침묵해? 너 두고 봐. 사실 이런 거 계속 이런 식이야. 근본 문제는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에 근거해서 타인한테 어떤 그
따라야 되지 않는 의무가 없는 그런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예요. 지금 모든 게 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죠. 자, 이분도- 우리나라가 약간 보니까 어제 음. 허인에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진짜 다 이제 좀 조직 폭력배화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게 지금 민주당 대표를 뽑는데도 어떤 당론이나 이런 걸 보는 게 아니고 네. 깡패 두목으로서의 자질을 딱 보잖아. 오. 그지 온 나라의 조폭화야 지금. 사실은 이제 이런 게 저는 법치주의가 붕괴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법치가 뭐 제가 말하는 법치하고 뭐 똑같은지 다른지 모르겠지만 수리남 같아 수리남.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에 있으니까 이대로 너를 너는 뭐 들어가야 돼 이런 없어. 개념이 아니라 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법치주의의 그 어떤 근간은 객관성이라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누군가가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에서부터 그렇죠. 시작해서 아니면 명예혁명부터 시작해서 인권이라는 개념이 발생을 하고 했던 이 인류가 발전을 해온 그 근간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저는 그걸로 봐요. 뭐냐? 누군가의 자의적인 판단에 내가 거기에 구속돼서 이렇게 내가 불이익을 받거나 피해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자꾸 그 이제 강화되는 이게 사실은 인류 발전의 어떤 그 지표라고 봐요. 저는 여기 정반대의 어떤 행위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진짜. 맞아요. 가운데 사진은 예. 이 송관수 보도본부장님이 워낙 또 활약이 대단하셨어요. 첫 번째 여기 보시면 여기 이분도 법무법인 바른 앞에서. 직장에 가가지고 또 하셨죠. 가운데는 명지대 앞에서. 명지대 앞에서 5만 대 다 다녔구나. 오른쪽 국민 혈세 1,700만 원 유용 의혹. 참나. 실제 인정된 건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게. 아니 그리고 인정된 것도 사실은 KBS의 그 네. 이사회 그 어떤 업무 추진비 관리가 그래, 느슨해서 맞아. 그런 식으로 벌어졌던 거지 결과적으로 그걸 보니까 그런 거죠. 그럼 그렇게 뭐냐 영화 관람료 뭐 이런 거 관람료나 뭐 도서비로 써도 된다고 얘기를 했어 뭐 이미 거기서. 아니 그리고 뭐 1,700만 원 갖고 저 정도로 될 것 같으면 아니, 지금 그러니까요. 태양광 문재인 사장 아유. 빼가지고 할복해야 되겠네. 그 몇 지금 미치겠어요 몇 진짜. 천억인데. 여기 저 방통위 앞에서 또 강규영 이사 해임 촉구하죠. 그러니까 부당 해임으로 판결이 난 얘기를 갖고 이렇게 난리 부르스를 추던 분들이 지금 KBS 사장, 감사, 보도본부장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네. 다음 페이지 보시죠. 지금 감사라는 분 얼마나 중요하신 분입니까 이게 회사 내 비위라든지 어떤 부정행위라든지 아니면 어떤 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강을 잡는 분인데 이분도 여기 똑같아요. 파업 참가했죠. 여기 보도본부장 다른 보도본부장 그 전에 했죠. 여기 방통위 앞에 가서 또 강기용에서 또 해임하라고 또 압력을 얻죠. 저분들 이제 파업하면서 막 이 사장 나가라고 파업하면서 밤마다 파업 대책회의 할 때 네. 네. 파업 끝나면 우리는 무슨 자리를 가질 것인지 서로 보직 논의하셨네. 저 아니, 파대본 아니, 회의가 뭐- 내가 보기엔 보직 논의회였네. 뭐- 아니 이렇게까지 골고루 보직을 잡을 수가 이분은 있나? 당시 왕따라서 모르는데 아니 근데 제 말이 맞아요. 아니 근데 그거는 있어요. 어차피 이분들의 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이 어떤 일을 할 거라는 거를 알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 집단이 거의 대부분의 어떤 중요한 보직을 다 싹쓸이 할 거라는 거는 그때 이미 다 근데 KBS 예상했던 임원회의 일이죠. 예비회 임원회의를 한 거잖아. 이 질문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네. 결국 그 강규영 이사가 그러니까 뭐 어쨌든 해임이 됐고 그때 이제 사장 뭐 이렇게 진행됐는데 네. 강규영 이사는 사실 그 법카를 갖다 유용한 걸로 따지면 3등밖에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렇죠. 네, 네, 그렇죠. 1, 2등을 놔두고 왜 강규영 네. 이사가 타깃이 된 이유가 뭐예요? 그걸 잘 모르겠던데. 이분이 유랑이 뭐 얘네들 사퇴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퇴 안 했어요. 아니 사퇴는 다른 분이 김모 했고요. 교수는 그 사퇴했는데 네, 김경민 왜 강규영 교수가. 이사를 찍어갖고 이분만 괴롭힌 이유가 뭔가 싶어서요 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네. 이게 이제 옛날에 그 2008년도에 네. 이명박 정권 때 이제 정현주 사장을 쫓아낼 때도 부산 동의대인가 네. 신태섭 이사를 이제 쫓아낸 아, 케이스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2017년에도 MBC의 경우에도 네. 이화여대 모 교수가 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교수님이 계시는데 교수를 주로 쫓아내? 사립대 교수가 취약해. 시작하구나. 약간 대학들이라는 게 여러 가지 그 정부에 의해서
이렇게 아무래도 압력을 받으니까 정부에 의존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맞아, 있고 맞아, 그다음에 맞아. 또 정부에 잘 보여서 뭐 어떤 이런저런 평가 점수도 나와야 맞아. 되고 뭐 이런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고 교육부 뭐, 예산을 못 받아 저기 지금 요즘에. 그러니까요. 그 성대 한 번 예산 못 받고 납작 엎드리고 그렇죠. 연대 뭐 최저 폐지하는 거 보자. 내가 사립대 그러니까 진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 물론 뭐 그거를 우리가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진 못하지만은 이렇게 추측하는 거죠. 그러네 그러니까 그러네. 그래서 대개 타겟이 강기영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대학 교수, 사립대학 교수를 타겟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제일 좀 치기 쉬운 약간고리라고 생각하는 애를 쳐서 본보기로 날린 후에 쭉 진행하는구나.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진짜 웃겼던 게 뭐냐면 이제 결국 감사원이 이제 감사를 했잖아. 이사들 다 감사를 했고 근데 이제 보수단체에서 그러니까 민주당 추천 인사들에도 감사를 했거든요. 그 법카 유형 안 한 애가 한 명도 없어. 다 있어요. 10명 모두 그래. 그러네. 근데 강규영 이사만 딱 해임했잖아. 그 아니, 그럼 이분들 당시에 왜 저기 전현희 국가권익위 앞에 가서 파업 저기 집회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시에 민주당 그렇게 세금을 아끼면? 추천 이사분 중에 한 분은 단란주점에서 이제 술값을 맞아, 지출해주고요. 네. 또 다른 한 분은 마트에 가서 생필품을 사시기도 했어요. 내가 보기에는 애경 카페보다 단란주점이나 마트가 더 문제 아니야? 그럼요. 왜냐면 애경 카페는 30몇만 원밖에 안 아니 그리고 했어. 애경 카페는 말이 애경 카페지 거기서 뭐 이사로서 그러니까요. 사람 만나고 지출할 수 있어요. 아니 만나는 사람이 저 강아지를 좋아해요. 아니, 뭐, 그럼 애경 아니, 그러니까. 카페에서 만날 수 있지. 아 그럼요. 그러니까